자, 시작해 볼게요. 벡터. 벡터라는 게 무엇이냐? 벡터는 유향선분입니다. 유향선분이라고 불리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예요. 벡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크기가 중요합니다. 방향과 크기. 유향선분. 그건 뭐냐? 나는 길이가 5짜리인 이 선분이 있었대. 근데 벡터라고 불리는 건 방향성이 존재해야 된대.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는 방향인지, 선분의 크기는 똑같이 5이지만 이렇게 오는 방향인지, 괜찮아? 이렇게 방향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방향을 나타내고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선분의 양 끝점의 이름을 B라고 한다면, 빨간색, 주황색 벡터를 우리는 AB 벡터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노란색 벡터를 우리는 BA 벡터라고 이렇게 말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랬을 때 우리는 앞에 점의 이름을 시점이라고 부르고 뒤의 이름을 종점이라고 불러. 종점. 마찬가지로 이 벡터의 시점이 바로 B인 것이고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벡터에 대한 관계는 지금 크기는 5로서 일정한데 시점과 종점만이 달라. 이해해? 얘의 시점은 A, 얘의 종점은 B, 얘의 시점은 B, 얘의 종점은 A. 이런 우리 둘의 관계를 역벡터라고 말하고, 방향이 반대다. 그 관계를 역벡터 관계라고 말하고, 우리는 연산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우리 두 벡터는 상등으로 바뀌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CD 벡터라고 불리는 얘는 우리가 종점과 시점을 체인지하면서 DC 벡터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게 되면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뭐 할 수 있다?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이런 것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 돼. 괜찮아?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면 돼. 그러면 봐봐. 난 이젠 벡터라고 불리는 건 방향성이 있는 유향성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는 벡터의 상등이라는 걸 배워. 벡터의 상등. 두 벡터가 같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방향이 같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크기가 같다면 우리는 두 벡터가 뭐하다고 말할 거야? 상등, 같습니다 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37페이지에 1번 문항을 보시면 종점과 시점을 각각 말하래. 1번 문제. 1번의 1번 문항을 보시면 OA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 O라고 불리는 게 시점이 되고 A라고 불리는 게 뭐가 된다? 종점이 된다. 두 번째, BA 벡터라고 되어 있는 얘 시점과 종점을 말하세요. 얘가 시점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돼? 종점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4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 지금까지는 필기할 게 없어요. 정, 육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가르치기로 어떻게 가르쳤냐면 무조건 행동 영역 자체가 정 N다각형이라고 불리는 얘는 원 위에서 작도하는 거예요. 즉 정육각형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원을 갖다 그립니다. 나예요. 피자 조각이요. 피자판이요. 중심이 있을 것이고, 난 이 피자 조각을 몇 등분 치는 거예요? 정육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6등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였는데 피자를 6등분 균등하게 쪼개면 60도가 되면서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60도를 가져다 붙이면 되는 거 맞지?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꼭지점을 잇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이 돼요. 괜찮아? 그러면 당연하게도 원위에서 작도되다 보니까 나를 반지름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반지름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얘를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고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야 되겠지. 괜찮아? 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를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를 현이라고 부르고 요 파란색 선 자체가 현을 수직 이등분한선을 작도한 거야. 괜찮니?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60이야. 그럼 우리 둘이 같아야 해? 그러니까 여기도 몇 도? 60도. 여기도 몇 도? 60도. 즉 정삼각형 몇 개? 6개가 그려지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는 문제 푸는 기본적인 행동 영역이야. 정円각형이 보였을 때는 뭐부터 그린다? 원부터 그리고 그 윗속에서 작도한다라는 거야. 예. 그런데 나보고 지금 4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건 AF 벡터와 같은 벡터를 구하래. 그러면 AF 벡터라고 불리는 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벡터야. 이 빨간색 벡터랑 같은 벡터를 찾으라는 거야. 예. 벡터의 상등이라고 주장하려면 뭐가 같고? 방향이 같고 뭐가 같으면?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라며. 예. 그럼 얘랑 같은 벡터는 나예요. 1번이요. 나예요. 2번이에요. 나예요. 3번이요. 괜찮아? 이렇게 같은 벡터가 3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AB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역벡터를 찾으래. 역벡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한번 그림을 지저분해서 갖다 그리면 그림이 좀 바보 같네요. 이렇게 정육각형을 그렸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AB 벡터, 즉 이 벡터의 역벡터를 구하래요. 괜찮아? 그랬을 때 봐봐. 나예요. 역벡터 방향이 반대. 나 1번이요. 나 2번이에요. 나 3번이요. 조심. 하나 안 셌어. 뭐를 안 센 거지? 얘요. 얘 주의예요. 이렇게 여기서 몇 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4개를 찾을 수가 있죠. 노란색과 역벡터는 이렇게 4가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벡터의 상등은 뭐라고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뭐한 거? 같은 벡터를 우리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두 벡터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잘 들어봐. 벡터의 상등. 그래, 벡터의 상등이라는 건 크기랑 방향성만 같으면 되는 거지. 벡터 자체가 무슨 성분이니까? 유향 성분이니까. 맞아? 방향성도 있으니까 방향까지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런데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봐. 벡터의 상등.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래. 괜찮아? 그래서 벡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벡터에 장점이 있고 벡터에 단점이 있어. 이걸 잘 알아야 해. 볼게.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봐봐. 이런 벡터 A라는 벡터가 있었대. 이 벡터랑 같은 벡터는 도대체 몇 개일까? 좌표평면상에서 졸라 많지. 다시. 왜? 얘랑 평행한 직선은 졸라 많지. 평행한 직선은 뭐하다고? 졸라 많지. 평행한 직선을 일단 작도해. 그리고 이 길이가 2였다라고 쳐봐. 괜찮아? 그러면 방향이 같다라는 건 일단 평행선 속에서 찾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 자리는 나도 이 자리야. 나도 이 자리야. 나도 이 자리야. 어머나 나도 이 자리야. 나도 이 자리인데? 맞아? 이렇게 A라는 벡터와 같은 벡터는 무수히 많지? 예. 괜찮아요? 그래서 벡터의 상등을 배우면서 벡터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면 돼. 평행, 이동에 자유롭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 기본 문제를 풀 때 말이야. 어차피 이 벡터랑 같은 벡터는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은 거라며. 예? 어차피 이 벡터랑 같은 건 1, 2, 3번이 같은 벡터라며.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말이야. 꼭 이 벡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착 금지야.
지짝근지야. 이 벡터를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 문제마다. 이해해? 어차피 다 같은 벡터니까. 다시 무슨 벡터라고? 다 같은 벡터니까. 이해해? 이 모양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벡터는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는 거 맞지? 그 말을 유식하게 뭐라고? 평행이동에 자유롭다라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같은 벡터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해해? 이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이 벡터로 해석해도 돼? 돼. 이 벡터를 이 벡터, 이 벡터를 이 벡터 이해해? 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벡터가 갖는 장점이야. 괜찮아? 장점이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 단점도 있어. 단점. 단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야,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좌표평면상에서 무수히 많아. 이해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수학에서 유일성이 없어. 유일성이 위배돼. 무슨 소리냐? 수학은 1대1 대응 관계를 중요시해. 1대1 뭐를 중요시한다고? 대응 관계를 중요시해. 괜찮아? 우리는 어떤 함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x의 값 입력 하나에 출력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지? 한 개가 나와야 해. 괜찮아? 야, 좌표평면이라는 세상 속에서 말이야. 2,1이라는 점을 찍을 수 있는 거는 몇 군데지? 한 군데잖아. 맞아? 원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오른쪽으로 2칸. 맞아? 그리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칸. 이해해? 이렇게 2,1이라는 좌표에 내가 점을 딱 찍고 싶다면 이해해? 점을 찍고 싶다면 그 점을 찍히는 장소가 뭐하다는 거야? 한 군데로서 유일하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나 벡터라고 불리는 건 같은 벡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맞아? 뭐가 위배된다고? 유일성이 위배돼. 그래서 수학자들은 고민한 거지. 아씨, 같은 벡터가 저렇게 많은데 장점은 평행이동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유일성이 위배돼. 맞아? 그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유일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는 위치 벡터화 작업이라는 걸 배워. 위치 벡터화 작업이라는 건 결국은 유일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수학자들이 어떤 한 아이디어를 냈던 것뿐이고, 예. 지금 배워야 되는 사고방식은 뭐라고? 벡터의 장점이라는 건 평행이동에서 뭐하다? 자유롭다. 이해해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우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볼게요. 우리는 벡터의 덧셈이라는 걸 배워요. 벡터의 덧셈.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 삼각형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을 배우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수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개념은 실전에 쓰기에는 사실 취약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 단점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 요요로 봤을 때 벡터의 덧셈이라는 연산을 두 가지 법칙으로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법칙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시작 한번 해보자. 볼게. 어떤 벡터가 있었대요. 가장 예를 들게 되면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우리는 AD 벡터로 나타낼 수 있대. 벡터의 덧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예요. A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요. B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요. C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요. D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요. 나를 아이고 이 점을 B라고 했으니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 우리 세 개를 더한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된답니까? 라고 했을 때 AD 벡터가 된대요. 이게 결론이래요. 괜찮아? 근데 너무나도 이 당연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 영역을 배워야 돼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여기가 A 벡터고 이게 B 벡터야.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라고 불리는 AB 벡터 더하기 무슨 벡터? BC 벡터는 결론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AC 벡터가 된다고. 괜찮아?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행동 영역을 가르치도록 할게. 어떤 행동 영역을 가르칠 거냐면 선생님은 이제부터 너와 나의 약속이야. 교과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 B라는 점, C라는 점. 나는 얘를 경유점이라고 부를 거야. 경유점. 지금 이 벡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의 결론은 AC 벡터가 된다며. 나는 B라고 불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경유점이라고 부를 거야. 경유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얘들아, 어머나 BB가 맞나? 그리고 CC가 맞나? 괜찮아?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AD 벡터가 된다라는 거 맞지? 얘가 바로 시점. 얘가 바로 만들어지는 벡터의 종점. 그래서 AD 벡터.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고?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경유점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행동 영역을 여러분한테 강의하려고 해. 잘 들어봐야 해. 얘들아, 수학에서 등호야. 등호야. 등호. 그러면 등호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를 잘해야 해. 두 가지. 어떤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오는 역과정도 잘해야 해.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나는 이제부터 1번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결합이라고 부를 거고, 결합. 2번이라고 불리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해라고 부를 거야. 근데 결합은 다 잘해. 괜찮아? 결합은 개념 자체가 쉽잖아. 다 잘해. 결합은. 가장 중요한 건 분해야. 모든 기하 벡터 문제를 풀 때, 벡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분해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멀쩡한 한 개의 벡터를 여러 개로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해에는 개연성이 있어야 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얘들아 봐봐. 무슨 소리냐? 아니, 이렇게 가는 AB 벡터가 있었대. AB 벡터가 있었대. 야, 어떤 학생은 이렇게 분해한대. 얘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지. 경유점이 이렇게 몇 가지가 생겨? 네 군데나 생겨. 괜찮아? 하지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도 이해해? 경유점은 상관없고 AB 벡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야, 또 어떤 학생은 말이야 이렇게 분해한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이때는 경유점이 뭐죠? 한 군데죠. 괜찮아? 또는 어떤 학생은 말이에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분해한대요. 봐봐.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끔 분해해야지.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대요. 뭐 개인 취향이죠. 하지만 분해를 할 때는요. 예. 야, 그럼 이렇게 분해해도 되고 이렇게 분해해도 되고 이렇게 분해해도 되는데, 야, 그러면 문제풀이가 몇백만 가지잖아. 안 그래?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들어. 분해를 할 때는 크게 합벡터에 대한 분해를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자체는 합벡터의 분해야. 합벡터의 분해야. 첫 번째,
분해를 할 때는 이런 점들을 나는 경유지라고 부르는데, 경유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유점은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개연성 있는 점이어야 돼. 선생님, 개연성 있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수학에서 개연성이 있는 점이라는 건 이런 점들을 말해. 꼭지점 또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라는 건 공간으로 가게 되면 구의 중심 또는 무게 중심, 외심, 내심, 이런 것들 괜찮아? 등등등.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둘까? 출제자가 주목한 점 또는 출제자가 조건으로 주어진 점, 이런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개연성 있는 점이라고 불러. 네 마음대로 분해하는 게 아니야. 예. 우리는 어떤 벡터를 볼 때 반드시 분해해야 되는 상황이 와. 왜? 원래 벡터로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 다시 분해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멀쩡한 한 개의 벡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지? 이 벡터 하나만 놓고 나서는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예. 그때 나는 뭐 해야 된다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분해하는 경유점들이 문제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개연성 있는 점이라는 거야. 꼭지점, 원의 중심, 무게 중심, 내심, 외심, 이런 식으로. 괜찮아? 네 마음대로 저렇게 막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괜찮아요? 경유점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1번이 바로 누구의 입장이냐면 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선생님이 분해되는 벡터들의 입장이라고 할게요. 분해되는 벡터들의 입장.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떤 A라는 벡터를 사항에 따라서 1번 벡터 더하기 2번 벡터 더하기 3번 벡터 이렇게 분해를 했다라고 칩시다. 괜찮아? 점의 입장으로 분해했다라고 한다면 경유점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연성이 있는 점이어야 된다고. 그러나 항상 점의 입장이 아니라 벡터의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어. 벡터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 있잖아. 이 벡터들의 관계 있잖아. 관계. 분해되는 벡터들의 관계가 이왕이면 말이야. 수직 또는 평행한 벡터였으면 좋겠어. 또는 말이야. 두 번째, 두 벡터들이 이루는 각이 특수각이었으면 좋겠어. 특수각.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뭐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맞아? 이런 식으로 각 자체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특수각 또는 이 분해되는 벡터들의 관계가 수직 또는 평행이었으면 좋겠어. 괜찮습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사고방식을 꼭 잊지 않길 바래.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벡터의 합이라고 불리는 게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얘를 보고 결합으로 이렇게 가는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괜찮아? 너무나도 잘해요. 가장 못하는 건 뭐예요? 역과정인 이 분해를 못해요. 고난도 문제는 무조건 그 한 개의 벡터를 단일로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괜찮아? 그때 분해할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벡터의 덧셈을 다루는 방법은 행동 영역으로 봤을 때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다며요. 이것은 그냥 행동 영역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행동 영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나예요. A라는 벡터가 있어요.
나예요.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어요. 나보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괜찮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 벡터의 상등이 여러분한테 가져다주는 장점이 뭐라고요? 평행이동에서 뭐하다? 자유롭다면서요. 예, 평행이동이. 그럼 우리 배웠던 것처럼 경유지를 만듭시다. 경유지를 만든다는 건 무슨 느낌이냐? 무슨 느낌이냐? 야야야야야, 나 A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 나야 A 벡터. 너 임마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줘. 이쪽으로 무슨 이동해줘? 평행이동해줘.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며. 여기까지 괜찮아?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며요. 선생님 왜? 아니 B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 벡터를 이동시키면 안 돼요? 예요. 되죠. 그럼 개치죠예요. 개치. 내가 A 벡터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고 나면 여기가 바로 무슨 점이 돼서 경유점이 되고 여기가 바로 무슨 점이 되는 거죠? 경유점이 되는 거 맞지? 이왕이면 경유점은 뭐가 있어야 돼? 개연성이 있는 점 맞아? 그러고 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예, 이게 결과야. 결과를 그냥 내가 C벡터라고 할게. 괜찮아?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불러? 삼각형 법이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냥 삼각형 법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정리. 첫 번째, 삼각형 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벡터의 덧셈을 나눌 때 삼각형 법이라고 불리는 얘는 예.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라고 말할게. 그냥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데 이 일치되는 점이 덧셈의 영역으로 보시게 되면 경유점이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불러? 삼각형 법이라고 불러. 이 A라는 벡터의 무슨 점? 종점과 B 벡터라는 벡터의 무슨 점? 시점을 일치시킨다. 맞아?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덧셈의 영역으로 보게 되면 경유점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쪽 주목해줘. B 벡터의 종점과 그 다음에 무슨 A 벡터의 무슨 점이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 한 벡터의 종점과 한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데 그 일치되는 점을 우리는 덧셈에서 뭐라고 부르고? 경유점이라고 부르고. 괜찮아? 경유점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얘가 새롭게 얻어지는 결과의 시점 종점으로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계산하겠다. 이것을 결국 뭐라고 불러요? 삼각형 법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별거 없어요.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다 똑같은 소리인데 행동 영역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리는 건 이렇습니다. 어떤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얘들아 봐봐. 집중. 평행사변형법은 별게 없고 B라는 벡터 있잖아. 얘랑 똑같은 벡터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 같은 벡터는 엄청 많다며. 그래서 내가 이 벡터를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내가 똑같은 이 벡터를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야. 예. 그러면 여기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 맞지? 내가 얘를 똑같이 이쪽으로 A 벡터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야. 예. 이렇게 갖다 붙였어. 얘랑 평행한 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다. 이것을 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평행사변형법은 행동 영역으로 보게 되면 두 벡터의 뭐를 일치시킨다?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에요. 무슨 소리냐? 어차피 똑같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는 종이에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나보고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삼각형법으로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나예요 A 벡터, 나예요 무슨 벡터? B 벡터. 괜찮아?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가는 빨간색 벡터로서 얻어지는 거는 이렇게 가는 이해해? 한 칸, 두 칸, 세 칸 이해해? 이렇게 한 벡터의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 빨간색을 구하는 방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르고? 삼각형 법이라고 부르고. 그런 다음에 나는 얘를 지금 A 벡터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B 벡터가 지금 여기 있었잖니? A 벡터를 갖다 꽂아도 되는 거 맞지? 다시 누구를 갖다 꽂아도 된다고? A 벡터를 갖다 꽂아도 되는 거 맞지? 예. A 벡터를 여기다 갖다 꽂아도 되는 거예요. 삼각형법이라는 건 내가 한 벡터의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갖다 꽂아도 노란색 벡터의 시점과 주황색 벡터의 노란색 벡터의 종점과 주황색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는 건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부르는데? 삼각형 법이라고 부른다며. 야 그럼 빨간색은 어차피 크기와 방향이 지금 뭐 한 거지? 오른쪽으로 3번 간다고 하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벡터가 되는 거 맞죠? 예. 결과는 이게 같은 벡터예요. 이런 법을 우리는 무슨 방법이라고 불러요? 삼각형 법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아? 삼각형 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예요.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건 얘다 봐봐. 여기 그림에서 봐봐. 내가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나는 지금 두 벡터의 뭐를 일치시킨 거지? 시점을 일치시킨 거 맞지?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냥 뭐를 그리자는 거야? 이 평행사변형을 뭐 하자는 거지? 작도하자는 거지. 맞아? 그래놓고 얘 교점과 이 교점을 이렇게 이어준다. 이해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삼각형법은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는 것. 그 일치되는 점은 경유점이라고 부르고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다. 괜찮아? 그래놓고 평행사변형을 작도한다라는 그냥 행동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정말 쓰잘데기가 없는 방법이에요. 사실 수능의 입장으로 보면. 괜찮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신부터 차분히 배우는 거니까 오케이? 그거에 대한 행동 영역을 여러분한테 잡아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여기는 한 번만 부탁하고 집중 지울게요. 얘들아 칠판에 집중해. 되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야. 이 하나하나의 행동력이 쌓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벡터를 지배할 수가 있고 예? 선생님을 명심할까? 29번 문제 있잖아. 1000시간 공부해서 틀리나 아예 공부를 안 하고 틀리나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 네가 재수를 해서 1, 2년을 준비한 다음에 29번을 또 틀려버리나 아예 그냥 처음부터 틀리나 똑같은 거되니까 괜히 29번은 아닐 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어려운 문제나 어차피 쉬운 문제나 보는 거는 똑같거든? 지금 이게 되게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행동 영역을 잡아주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집중하길 바래. 괜찮아? 볼게. 난 두 번째 벡터의 뺄셈을 이야기하려고 해. 벡터의 뺄셈.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이렇게 볼게. 뺄셈이라는 연산이 있나? 를 잠시 생각해보면 뺄셈이라는 연산은 덧셈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아? 왜죠라고 물으신다면 넌 원래 이렇게 훈련했잖아.
3 빼기 5는 선생님 마이너스 2예요. 아, 나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3 더하기 마이너스 5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뺄셈은 항상 뭐로 해석될 수 있어요? 덧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얘들아, 호노녹 이렇게 가는 걸 B벡터였다라고 하고 호노녹 이렇게 가는 걸 A벡터였다라고 칠게. 괜찮아? 그래놓고 여러분들 보고 A에서 B 뺀 벡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차벡터. 예. 벡터에 지금 뺄셈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아? 아니 A 벡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 B 벡터 이래버리면 되잖아. 덧셈을 이미 배웠으니까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B의 무슨 벡터가 되는 거지? 역 벡터가 되는 거잖아. 이해해? 역 벡터라며. 야, 역 벡터, B 벡터의 역 벡터는 도대체 몇 개야? 몇 개야? 무수히 많지, 졸라 많지, 졸라 많아. 맞아? 이건 뭐라고? 장점이라고. 벡터가 갖는 장점이라고요. 근데 그 장점은 뭐에 자유롭다고요? 평행 이동에 자유롭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런 말이야. 이렇게 볼게. 아, 너 있잖아.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게? 응? 역벡터는 뭐야? 방향이 반대, 크기는 똑같은 거 맞아? 얘를 역벡터라고 부른다며. 그럼 얘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B벡터가 되는 거 맞지? 예. 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요, 선생님? 아니 얘는 마이너스 B벡터에 더하기 A벡터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아, 뭔 소리냐면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5 더하기 3 맞아? 어차피 교환 법칙이라는 게 만족하는 세상 아니야.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나 똑같다며. 맞아? 그러면 나는 이 두 벡터를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건데 이해해? 무슨 법이야?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 일치되었어. 맞아? 나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경유점이 되는 거고. 맞아? 이 경유점이라고 불리는 건 개연성 있는 점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 결론을 그냥 C벡터라고 한다면, 결론을 C벡터라고 한다면 그 결론 좀 표시해 볼까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B벡터에다 A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C벡터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해? 그럼 행동용어로 잡아드릴게. 행동용어로 잡아드리게 되면 나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 집중. 어떻게 잡고 싶냐면 얘들아 봐봐. 나 이게 A 벡터였어요. 나 이게 B 벡터였어요. 괜찮아? 행동 영역으로 잡아드리는 거야. 나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 이 결과를 선생님 C 벡터라고 하는데 그 C 벡터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졌지. 이게 바로 어떤 벡터였지? C 벡터였던 거 맞지? 괜찮아? 행동 영역은 이렇게 잡아드릴게. A 벡터에서 나 지금 무슨 벡터를 빼래? B 벡터를 빼래. 괜찮아? 그런데 첫 번째 내가 관찰상 첫 번째 관찰사항 우리들의 시점이 일치되어 있네. 이게 첫 번째 관찰사항이야. 우리들이 벡터를 뺄 건데 지금 첫 번째 뭐가 되어 있다고? 첫 번째 시점이 뭐 되어 있다? 지금 일치되어 있어. 시점이 뭐 되었다고? 일치되어 있어. 그런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볼 사항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찰을 하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관찰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결론의 모순점이 되는 거고 시점이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원하는 합벡터의 결론의 무슨 점이 되는 거죠? 종점이 되는 거죠. 결론의 무슨 점이 된다고? 종점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때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읽는 법. A 벡터에서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B 벡터를 빼래. 괜찮아? 분필로 그려. 얘네들 A 벡터와 B 벡터를 순서대로 분필로 그려. 분필로 그려. 또는 연필로 그리겠지, 또는 펜으로 그리겠지. 하여튼 분필로 그려야 이해해?
그때 순서대로 분필로 그리는 거야. 순서대로 분필로 그려. 그래놓고 마지막에서 분필 띄지 말고 거꾸로 그려. 이건 그냥 유치한 행동력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A 벡터에서 B 벡터 빼래. A 벡터 그려. A에서 B 뺀다잖아. 이해해? 여기서 분필 떼지 마. 여기서 못 떼지 말라고? 분필 떼지 마. 맞아? 분필 떼지 말고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돼.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 나 1번 벡터, 나 2번 벡터. 이해해? 나 지금 1번 벡터에서 2번 벡터 빼래. 그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갈 결론을 얘를 내가 3번 벡터라고 한다면 3번 벡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시점이 일치되어 있어. 맞아? 그럼 순서대로 그려. 1번 벡터에서 나 못 빼래. 2번 벡터 맞아? 그럼 여기서 분필 떼지 말고 이쪽으로 갖다 그려. 괜찮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번 벡터에서 2번 벡터 뺀 게 되는 거야.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해?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나 이 벡터 뭐예요? 이 벡터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 시점이 지금 뭐 되어 있어? 일치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띄지 말고 그린 거잖아. 그럼 얘는 바로 뭐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분필 띄지 말고 그려야. 뭔 소린지 이해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한글을 못해요. 이 정도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아? 맨 마지막 과정에서 분필 떼지 말고 그리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야. 여기에 주목해줘봐. 선생님, 벡터의 세상은 자유롭다며요. 평행 이동해서요. 네, 좋아요. 그러면 얘랑 같은 벡터가 선생님 나 얘랑 똑같은 벡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한 요 정도 갖다 붙어갖고 내가 마이너스 B 벡터예요. 이렇게 B 벡터의 옆 벡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되죠. 되죠. 그럼 선생님 나는요. 이 행동 영역은 우리 둘이 더하라는 거니까 시점 일치. 시점 일치했으니까 선생님 나는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면 안 돼요? 되죠. 평행사변형법은 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평행선을 갖다 그리고 얘랑 똑같은 평행선을 갖다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얘래매요. 네, 맞아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서도 무슨 사변형이 만들어지니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니까. 이해해요? 괜찮아요? 결국은 행동 영역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벡터의 뺄셈입니다. 뺄셈이라고 불리는 연산은 어차피 뭐로 해석이 가능하다? 덧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괜찮니?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잠시만 찍어주시고. 이제 지울게. 자, 이젠 벡터의 평행이라는 걸 배우는데 직선의 평행과는 다른 느낌이야. 직선의 평행과 벡터의 평행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 직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잠시 보고 들어갑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배우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우죠. 나예요 L1, 나예요 L2. 첫 번째 유형이요.
기울기가 다름. 그러면 교점 몇 개 생기는 거고 교점 한 개 생기고 나예요 교점. 괜찮아?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의 아주 특수한 스페셜한 관계는 어떤 관계? 수직 관계. 괜찮아? 하여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배우고 두 번째 뭐를 배워요? 우리들이 N1이라는 직선, L2라는 직선 우리끼리 뭐해요? 평행해요. 평행이라는 관계를 배워요. 평행이라고 불리는 건 뭐고 같다? 기울기 같다. 기울기 같고 Y절편 달라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걸 배우죠? 나예요 N1이라는 직선, 나예요 똑같이 L2라는 직선. 우리 두 직선이 기울기도 같고 Y절편 같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일치라는 관계로 배웠어요. 일치. 괜찮아? 그래서 얘를 부정방정식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교점 하나가 있으니까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식은 몇 개 존재하고 한 개 존재하고 이때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교점 없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우고 이때는 무수히 많은 뭐를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같아. 맞아? 하지만 이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한다면 벡터의 세상은 다르다는 거야. 벡터에서 말하는 평행은 도대체 뭐냐? 벡터에서 말하는 평행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에 점을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의 이름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 벡터들 또는 이렇게 가는 이 벡터들은 다 평행관계예요. 평행관계. 무슨 소리냐? 일치도 평행으로 치는 거예요. 일치도 뭐 하는 경우라고? 두 벡터가 같은 일치의 경우도 뭐라고 친다고? 일치도 평행이에요. 그러면 평행한 벡터들은 어차피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해해? 벡터에서 말하는 평행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벡터의 평행은 실수배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실수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A 벡터가 KB 벡터래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얘를 해석할 때 말이야. 너 이렇게 해석하지 않냐? 어떻게 해석해? A가 K 곱하기 B면 우리 얘를 어떻게 해석해? 식은 주어 A는 B의 무슨 배다? K 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A는 B의 무슨 배다? K 배다라는 거잖아. 이걸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벡터의 실수배라고 부를 거야. 벡터의 실수배. 그럼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냐면 이런 이미지가 중요해. 어떤 이미지냐? K가 만약에 첫 번째 K가 만약에 1보다 컸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뿐이야.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나야 A 벡터. 일단 평행해야 해.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B 벡터는 K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축소야 확대야? B 벡터의 K배라는 거잖아. 예. 확대임인 거 맞지? 맞아? 그러면 B 벡터는 얘보다 뭐하게 그려야 돼? 작게끔 그려야 되는 거 맞지? 다시. A 벡터를 내가 좀 이렇게 크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B 벡터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그려야 해? 이렇게 갖다 그려야 되는 거 맞지? K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맞아? 근데 이 벡터랑 같은 벡터는 졸라 많잖아. 두 벡터의 뭐를 일치시킬 수 있어? C점을 일치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오는 관계겠네. 맞아? 만약에 말이야. 두 번째 K가 1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K가 1일 때는 무슨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등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 맞지? 예. 두 벡터가 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 벡터의 관계가 평행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세 번째 K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무슨 힘이야? 이때는 축 소의 힘인 거 맞지? 예.
그렇잖아. 예를 들어 말이야. A라는 벡터가 2분의 1B 벡터라는 거야. 괜찮아?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A 벡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B 벡터라고 연두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크게 그려지는 게 이게 연두색 B 벡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때는 무슨 의미를 담는 거라고? 축소의 의미를 담고. 예. 확대 축소 되게 중요해요. 난 내분 외분도 확대 축소도 가질 거니까요. 오케이? 확대 축소 되게 중요해. 그럼 말이야. K가 0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K가 0이라고 한다면 얘는 0벡터가 되니까 0벡터라고 불리는 게 뭐냐? 벡터의 세상에서 0벡터라고 불리는 것은 AA 벡터 또는 BB 벡터를 말해요. 시점과 종점이 뭐되면 시점과 종점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벡터의 크기는 뭡니까? 빵이죠. 크기는 빵이죠. 시점과 종점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선분의 길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0벡터라고 부르고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크기가 모인 벡터, 빵인 벡터를 말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K가 0이라고 한다면 0은 빵이 되니까 맞아? 별로 의미가 없고, 오케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고 K라고 부르는 건 0이 아닌 상수를 말해. 예. 우리가 보통 다루는 K라고 부르는 건 뭐가 아닌 거라고? K는 0이 아닌 실수배를 다루게 되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말이에요. K가 0보다 뭐하다면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면 여전히 작다라고 한다면 부호는 이젠 K의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K의 값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이젠 방향이 뭐 반대라는 거죠. 이것도 여전히 평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예요. 예. 하지만 어떤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문진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A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1B 벡터네. 괜찮아? 그럼 여전히 말이야. 여전히 얘 의미는 축소의 의미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나야 A 벡터 이래버리면 예. B 벡터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B 벡터 방향은 반대. 방향은 뭐? 반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축소의 의미니까 B 벡터라는 건 이렇게 더 컸은 이미지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섯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때는 우리들의 관계가 무슨 벡터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역벡터 관계가 되는 거 맞지? 예. 이때는 무슨 관계가 만들어지고? 역벡터 관계가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면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예. 여전히 얘는 뭐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으니까 확대에 대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마치 이런 관계지? A 벡터라고 불리는 걸 마이너스 2배의 2B 벡터라고 한다면 예. 내가 A 벡터를 이렇게 그렸어. 나야 A 벡터. 맞아? 그럼 B 벡터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돼? B 벡터의 크기가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방향이 반대이면서 이 크기의 반땡. 예. 이렇게 가는 거 나예요. B 벡터. 괜찮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역벡터의 몇 배를 하게 되면 2배를 하게 되면 A 벡터가 되더라. 얘는 어떻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2배 곱하기 이 벡터, B 벡터의 역벡터의 몇 배? 2배. 그러면 우리 둘이 상등하더라. 괜찮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예, 그게 바로 얘가 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미지 잡은 거야.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그냥 별거 없어. 벡터의 평행이라고 불리는 건 어떤 관계에 있더라? 실수배가 있더라. 선생님 실수배라고 불리는 건 여기 앞에 달아줘요. 여기 앞에 달아줘요. 그것은 개치. 괜찮아? 여기 앞에 실수배를 달아주냐 여기 앞에 실수배를 달아주냐 그것은 개인 취향.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 벡터의 뺄셈에 대한 성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잠시만 쉬는 시간 갖고 여전히 선생님 벡터의 뺄셈에서 달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잠시만 쉬는 시간 갖고 갈게요.